네, 2022년 10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다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청와대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북한 7차 핵실험과 중국 붕괴론. 중국 붕괴론입니다. 북한 붕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NCND의 함의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보기에는 김태호 차장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핵 공유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핵 공유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기자들이 던졌는데 왜 던졌는가 하면은 조선일보가 전날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미국이 항공모함, 잠수함 등 이런 전략자산에다가 전술핵을 탑재해서, 그런 전술핵을 탑재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변에 늘 배치해놔서, 또 그게 이제 철수하면 새로운 자산이 오고 해서, 그래서 한반도에는 비핵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지만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 거죠. 조선일보가 쓰면 모든 언론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핵 공유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해놓고 나서 모든 가능성의 대비에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뭐뭐 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는 거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리고 핵을 탑재한 항모나 잠수함을 상시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면 핵 공유가 되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인데다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의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김태호 차장의 특징인데, 북한이 이제 최근에 2000km 날아가는 이 순항미사일 발사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삼축 체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느려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전형적인, 취재원이 누군지 확인 안 했지만 김태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이번에 공중에서 150대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거기에도 우세한 전력으로 대응한 바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질문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니까 또 기자들이 물었죠. 미국의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물으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사항을 대통령이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역시 NCND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 가서 비대위 회의를 하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쏜 거는 전술핵 미사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은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그러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핵 공유도 이야기하고 핵 재배치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독자 개발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이 문제를 놓고 뭐 국방부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답변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미국의 핵심 전략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 보이죠. 그 보이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목하셔야 될 게
INF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이게 중거리 핵전력이라고 하는 조약인데, 이것을 과거 소련하고 미국이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체결했었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과 그 다음에 ICBM을 탑재하는 핵탄두를 제외한 모든 핵은 없애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거리, 중거리, 준중거리 그런 미사일에 올라가는 크루즈 미사일에 올라가는 모든 핵탄두를 없앴습니다. 바로 INF가 타결됐기 때문에 스타트가 타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CBM에 올라가는 핵탄두의 수하고 비행기에 투하하는 핵폭탄의 수만 남기고 다 없애기로 했으니까 전략무기를, 핵무기를 줄이는 게 가능하죠. 그전엔 솔트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제한하는 거였는데 이때는 감축이 들어가요. 스타트는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가 핵무기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가져냈던 INF를 2017년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파기합니다. 이 조약은 30년짜리 수명이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양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모든 조약은 영원히 한 게 아니에요. 수명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둘 다 갱신이라든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파기됐습니다. 파기됐는데 그 전에 자 87년에 이걸 맺고 난 다음에 91년에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전술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술핵을 다 미국으로 갖고 옵니다. 이건 INF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하고 ICBM 핵탄두를 제외한 건 다 없애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중거리, 준중거리 이런 거 또 기타 다 없애야 되는데 불러드린 거죠. 그럼 핵공유는 뭐냐? 유럽에서 독일 등 5개 나라가 하는 핵공유는 뭐냐? 그거는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입니다. 그거를 유럽 5개 나라에 배치를 해놓고 그 핵폭탄을 미국 비행기나 유럽 5개 나라의 비행기를 싣고 가서 투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서로 합의가 되면. 따라서 이제 미국의 핵폭탄은, 비행기 투하하는 핵폭탄은 B61입니다. 무기 번호가. B61인데 이게 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무슨 형, 우리도 뭐 92년식, 2000년식 뭐 이런 식으로 차 업그레이드 되는데 B61입니다. B61을 그거는 그거는 이제 INF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유럽 5개 나라에 두고 나머지는 이제 다 갖고 온 거죠. 근데 이렇게 됐던 거는 그 전까지 87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다가 퍼싱2하고 SS-20이라고 하는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을 서로 배치해서 굉장히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에도 미국의 토마호크의 전신에도 다 핵탄두를 올렸었습니다. 이제 INF를 맺은 다음에 이제 퍼싱2도 없애고 다 없애고 이제 B61만 유럽 5개 나라에게 남겨놓고 다 뺀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북한만 쳐다보니까 북한이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뭐 시끄럽습니다. 이번에 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 핵 공유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뭐 각자의 정치적 색깔은 다르지만은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를 바라보냐? 미국은 북한 바라보느냐? 천만의 말씀. 오로지 베이징만 바라봅니다. 모스크바하고 베이징.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에서 벌어지니까 건너뛰면 동아시아로 오게 되면 미국이 바라보는 저건 오로지 베이징입니다. 자, 미국은 이제 2017년에 러시아와 함께 INF 파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략을 안 만드는 동안에
중국은 계속 만들어서 상당히 배치하고 있다. 중국도 중거리 핵전력을 없애라 그랬는데 중국이 NO 그랬습니다. 또 다른 나라인 영국하고 프랑스는 특별히 중거리 핵전력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 정도 거리에서 때릴 만한 적이었기 때문에 ICBM 약간 갖고 있고 뭐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 이걸 가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들어와야지, 중국도 같이 INF를 지켜야지 연장한다 그런데 중국이 노 하니까 그럼 뭐 싫어 관둬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핵탄도를 붙인 대한미사일까지 개발했죠. 그거는 뭐 중거리 미사일인데 핵탄두를 달고 미국 항공모함 함대를 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안 하는 사이에 신이 난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단거리부터 해서 ICBM까지 계속 이 INF 조약에서 금지한 중거리 핵전력을 만들고 있죠. 근데 더 많은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가만 냅두면 북한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이 이제 벌써 INF 파기한 지 만 5년이 지났죠. 그리고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을 만들었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없습니다.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등의 대만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과거 서독에 배치했던 같은 퍼싱2 미사일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험은 북한이 했는데 스트레스는 누가 받느냐? 중국이 받죠.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발사했던 거는 일단 철모 쓰고 나중에 총 들면 그러면 쟤네 우리 한반도로 쏴도 사드로 막아버리고 여기서 핵미사일 쏴버리면 베이징이 터지잖아요. 그럼 중국은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려면 자기들도 이제 MD를 개발해야 되는데 MD 개발 문제에 있어서 1980년대 90년대에 소련은 미국을 못 따라와서 붕괴됐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벌써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30년 지났는데도 중국은 러시아만큼도 MD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7차. 그리고 그거는 뭐 수소폭탄 확인이니까 저는 미국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하면 뭐 소련도 러시아도 이쪽에 배치하겠죠. 그럼 긴장이 올라가면 계속 그냥 군비 경쟁 암스레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힘약한 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힘을 쓰는 게 한국, 일본, 대만을 모두 핵무기로 때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믿고 해왔는데 그게 안 되면은 위축이 되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어, 내가 잘생겼어,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그러면 대인관계를 하는데 아주 좋죠. 내가 학력이 딸린다, 뭐 인물도 그렇다, 옷도 꾀죄죄하다, 주머니에 돈 없다 그러면 사람 만나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 핵무기를 딱 갖고 상대하면 편해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트럼프를 만나요? 핵이 있으니까 만난 거지. 근데 그 핵이 딱 미국이 중거리 전략을 배치하는 순간에 무력화되죠. 지금 오로지 워싱턴은 베이징 붕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핵 공유한다면 B-61 비행기 투하 폭탄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건데 아니면 한반도로 주변에 배치되는 잠수함에 넣어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잠수함에서 쏠 방법이 없잖아요. 잠수함에는 SLBM은 가능하지만 B-61은 의미가 없고 미국 항공모함이라면 F-35C가 싣고 가서 투하할 수는 있겠죠. 근데 F-35C가 날아가려면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되죠. 한 1000km 이상으로 이내로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B-61 배치는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다시 개발해 놨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개발해 놓은 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더 세련되게 해서 딱 배치하면 그만이죠. 그 순간에 중국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동아시아에 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쩌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시에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북한은 덩달아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저희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CND, B-61 이외에는 일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김태효든 뭐 윤 대통령이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미국이 결정할 거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누가 막느냐? 중국이 막죠.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거는 북한이 중국을 이겨내면서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현무4를 개발했는데 현무4는 B-61보다는 약간 더 위력이 작지만 뭐 거의 그 정도 급의 핵무기로 보시면 됩니다. 위력이. 그래서 그거 한 방 쏘게 되면은 저 깊숙한 속에 있는 벙커도 무너지죠. 김정은 벙커도 무너지고 인민무력부 청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럼 뭐 그 안에 있던 잡동산이 다 죽는 거죠. 뭐 거의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방사랑 오염돼 가지고 문제가 큰데 우리의 현무4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진주에서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장점이죠. 사실상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무기는 전 세계 어떤 군도 갖고 있지 못하죠. 우리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자신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힘들게 됐습니다. 중국이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제 북한도 하는 척 하면서 안 하고 시간 끌면서 미국의 NCND로 맞서겠지. 근데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거기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처럼 비행기도 띄우고 미사일도 쏘고 그럼 또 압박하고 또 중국이 계속 뭐 유엔에서 거부권 비슷하게 행사하면서 막아는 주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무너지는 거죠. 자, NCND 전술핵 재배치 B-61 놔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비행기로 싣고 가서 북한 투하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고 북한이 우리한테 쐈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ICBM 미국 전략 원장에서 SLBM에서 북한 때리면 그만이에요. 전술핵 B-61 해갖고 뭐 주한미군 F-16에 싣고 올라가서 때린다? 스텔스기도 아닌데 F-35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 F-35에는 B-61을 투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그러니까 B-61을 갖다 놔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중국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한테 배치하게 되면 일본 배치하고 일본 배치한 거 대만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뭐 적이 너무 늘어나고 소련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전술핵 재배치 NCND에 담긴 함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